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맞고 걸리고 검사 안 하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2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0일로 되돌아가 봅니다. 2020년 3월 10일 그날 2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이 사망을 했고요.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0일까지 7,75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0명이 사망을 했고요. 7,755명 중에서 60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이 둘을 나누잖아요. 이것을 누적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얼마나 사망을 했느냐. 그 값은 0.7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 이하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를 했죠. 두 번째,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시행했습니다. 모임이 금지됐고요. 자영업이 제한이 됐고요. 수업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착용을 갖다가 의무화했죠. 3월 10일은요. 2020년 3월 10일은 우리 가족이 4명입니다. 4명 중에 1명을 제가 코로나19 진단을 한 날입니다. 그날 약간의 증세를 보인 제 식구를 갖다가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날 확진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 후 그리고 한 2주일 후 순차적으로 또 나머지 2명이 확진이 돼서요. 전부 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달 반 정도, 그때는 이렇게 긴 기간을 격리를 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강제 격리를 당해야 했었죠. 닥터유 자신도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요, 자가 격리를 1개월 일주를 했습니다. 꼬박. 이게 이제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자, 2022년 8월 20일 얼마의 확진자가 생겼을까요? 무려 11만 명입니다. 2020년에는 242명, 지금은 11만 명, 비교가 안 되죠. 그 중에서 6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치명률은요, 총 2,200만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2,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체 인구의 40%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실제로 걸렸는데 확진이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80% 정도는 이미 다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는 26,000명입니다. 그러면은 누적 치명률은요, 0.13%가 되죠.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치명률이 높았죠. 가면 갈수록 치명률이 낮아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인데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도 이전보다는 훨씬 많죠. 제가 말씀드렸던 3월 10일 날 6명, 지금은 하루에 64명. 무려 10배 정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강제 격리는 자가 격리로 바뀌었고요. 거리 두기는 거의 다 완화가 됐고요.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실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역 중심이었죠. 지금은 환자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자, 이거는 혹시 제 강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이미 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실행이 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동안 변이를 이제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3월 달에 저희 가족이 걸린 거, 그때 유행했던 것은 알파 종입니다. 그 이후로 베타도 생겼고요. 작년에 대유행을 겪었던 델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은 다 잘 알다시피 감염력,
감염률 그리고 재감염률, 걸린 사람이 또 걸리게 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중증률, 치명률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오미크론만 보면은요, 치명률이 0.1%가 안 됩니다. 독감의 치명률이요, 0.05%에서 0.1% 정도 됩니다. 오미크론이 그거랑 거의 비슷해진 거죠.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크게 중증이 되지 않나, 또 내가 낫는다고 해도 이렇게 커다란 폐에 뭐 섬유화 등 후유증을 남기지 않나, 이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네, 그것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8월 20일만 얘기해도 11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증상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렇게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코로나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코로나가 많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코로나가 아닌 뭐 감기라든지 아니면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호흡기 질환에 의한 증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다 코로나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증상은 훨씬 더 적고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중증 또는 사망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는요, 증상이 없거나 또는 그냥 약간의 경증의 증상만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네, 그게 맞고 걸리고 그리고 검사 안 하고입니다. 맞고라는 것은 예방접종 맞고입니다. 네, 지금 4차까지 나와 있죠. 저희 가족은요, 네, 다 걸렸고, 사실은 이제 저도 밀접 접촉자지만요, 사실은 걸린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검사에 양성 나오는 그 시기를 제가 피했거든요. 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는데 어떻게 안 걸렸겠어요? 검사를 피해 간 겁니다. 저희 가족은 전부 다 4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할수록, 예방접종을 맞을수록 감염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증세가 있더라도 경증이 됩니다. 중증률, 치명률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가 걸리고입니다. 걸리지 않고가 아니고 걸리고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걸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거꾸로 걸리기를 두려워하잖아요. 나 걸리면 큰일 나.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면은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잘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하시라는 거죠. 걸릴 테면 걸려봐라. 그럴수록 사실은 안 걸리게 됩니다. 물론 고위험자는 65세 이상으로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방접종을 맞고 그리고 걸렸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예방접종을 마저 추가로 맞았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요, 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10배로 증가합니다. 더 안 걸리고요. 걸리더라도 더 경증이 됩니다. 걸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검사 안 하기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내가 불안해서 아니면은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정말 할 필요 없죠. 밀접 접촉자도 그리고 그냥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요,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꼭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자는요,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면 휴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휴가 받기 위해서 검사한다. 이거는 닥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검사 받기는요, 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를 받으면서 이거 확진되지 않을까 또 불안해지죠. 불안해합니다. 더 큰 해는 뭐냐면 확진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확진이 되면은요, 네, 불안이 더 커지죠.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 후유증 남지 않아, 뭐 등등 더 불안해지죠. 더 큰 해는요, 네,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명 붙이기가 병이라는 거죠. 내가 확진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코로나야. 네, 이렇게 이제 병명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병명이 붙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생각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몸에 반응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 병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병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병명 붙이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병에 관련된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증상의 상당 부분, 그리고 코로나의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에 의한 증상이 아니고요. 코로나의 병명을 붙임으로 해서 확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응 증상입니다. 네, 이것을 과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네, 굳이 번역을 하면은 위약 효과가 아니고요, 위약 부작용이라는 거죠.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고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해는요, 지나치게 격리를 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네, 검사를 안 하는 것은요, 또 이로운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로울까요? 네,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자꾸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증상 자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열이 난다면은 뭐,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고요. 몸이 아프다면은 뭐,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치료센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검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히려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검사를 안 하는 것이 해가 될까요? 네, 검사를 안 한다고 내가 중증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자명하죠. 검사를 안 하는 것의 해는 유일하게 이런 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내가 남한테 옮기는 해, 이거를 좀 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격리를 더 잘함으로써.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확진이 되면은요, 대개 바이러스를 갖다가 7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11만 명이 확진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70만 명 정도가 감염성이 있습니다. 70만 명 정도가 감염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어느 한 순간을 본다면은.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70만 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70만 명이 뭐냐면은 확진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2200만 명이 확진이 됐는데 또 다른 2200만 명이 걸렸다. 네,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르고도 바이러스를 가졌던 사람이 이미 확진된 사람만큼 또 있다는 거죠. 이 70만 명은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코로나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갖다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확진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내가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은 전혀 그런 사람하고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확진이 됐는지. 네, 전혀 확진자랑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진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은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확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요, 어차피 증상이 있으면은 집에서 쉬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격리와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좀 났어요. 그러면은 증상이 있다가 나면은요, 조금 더 마스크 착용을 갖다가 좀 더 철저하게 한다. 이것으로 충분히 내가 남한테 옮기는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두려운가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처는요, 맞고 걸리고 검사 안 하고입니다.